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태국어 강사 고참솔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도 변형 모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총 15가지 규칙 중에 우리는 8개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나머지 7개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9번째 규칙이에요. 네, 이 모음은 어떤 모음이죠? 그렇죠. 단모음, 모음인데요. 단모음 어가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치읓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고요. 치읓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단모음 어가 왔죠. 그리고 받침으로 비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와요. 자, 그래서 1번은 첩하고 발음하고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모음이 어떤 모음이죠? 그렇죠. 단모음 어죠. 단모음 어에 받침이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단모음 어가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침은 이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네, 2번 볼게요. 자, 2번 예시인데요.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리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리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단모음 어가 쓰였고요. 자, 이 자음은 받침으로 왔을 때 어떤 소리를 갖는 받침 자음이죠? 그렇죠. 기역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죠. 그래서 2번은 럭 하고 발음하고요. 자, 보시면 단모음 어에 받침이 있는 경우라서 단모음 어가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받침은 이어서 써주고요.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9번 규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규칙이에요. 보통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가 나올 때 그때그때 외워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형되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시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10번 규칙 보도록 할게요. 네, 10번 규칙은요. 장모음 의에 받침이 없는 경우인데요. 장모음 의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 이 모음 옆에 이응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을 이어서 붙여줘요. 자, 정확하게 이 이응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의 이름은 어앙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미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미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장모음 의가 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받침이 없죠.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경우에 장모음 의에 받침이 없을 때 어항의 소리를 가진 자음, 즉 어항을 붙여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장모음 의가 왔어요. 자, 보시면 받침이 있나요? 받침이 없죠. 장모음 의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이응의 소리를 가진 자음, 즉 어항을 붙여 써줘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네, 11번 규칙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11번 규칙이에요. 자, 11번 규칙은요. 자, 초자음, 즉 맨 앞에 오는 자음 뒤에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하나 올 때 이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바로 언의 소리가 나요. 자,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앞에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쌍지읒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쌍지읒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지금 보니까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한 개 와 있죠. 이럴 때 이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은 모음 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쩐 하고 발음해요. 네,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피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피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초자음에 리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 한 개 왔을 때 이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은 모음 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펀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12번 볼게요. 이번에는 초자음, 자음이 하나 오고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두 개가 와요. 그리고 받침이 없어요. 즉 단어가 여기서 끝난다는 말인데요. 이런 경우에 리을의 소리를 가진 이 자음 두 개는 모음 안의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비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비읍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초자음에 리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 두 개 왔어요. 그리고 받침이 없죠. 이럴 때 리을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음 두 개는 모음 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2번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쌍시옷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죠. 쌍시옷의 소리를 갖는 자음에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 두 개가 연이어서 와요. 그리고 받침이 없죠. 이럴 때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 두 개는 모음 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13번 규칙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규칙은 자음에 이번에도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 두 개가 연이어 오고요. 이번에는 받침이 있어요. 자, 아까는 받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받침이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 두 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해요. 자, 예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쌍기역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이죠. 쌍기역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에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 두 개가 연이어 왔고요. 그리고 받침이 왔죠. 이때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 두 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받침으로 어떤 자음이 왔죠? 그렇죠. 미음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 왔죠. 그래서 깜하고 발음해요. 네,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피읍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이고요. 그리고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 두 개가 연이어 오고 받침이 왔어요. 이럴 때 리을의 소리를 가지는 이 자음 두 개는 단모음 아의 역할을 하고요. 자, 받침으로 이 자음이 받침으로 왔을 때 어떤 소리가 나죠? 그렇죠. 기역 소리가 나죠. 그래서 팍 하고 발음합니다. 네, 14번 규칙 볼게요. 14번 규칙은요. 자, 이 모음 무슨 모음이죠? 음절 모음에 해당하는 아이 모음인데요. 이 아이 모음에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자음이 결합할 때, 즉 같이 써줄 때 이렇게 같이 써준다면 Y의 소리를 갖는 이 자음을 꼭 붙여 써줘야 된다라는 규칙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시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요. 자, 지금 어떤 자음이 왔죠? 그렇죠. 티읕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 왔고요. 모음으로 I가 왔죠. 이 자체만으로도 타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Y의 소리를 가진 자음을 붙여 써줘야 된다는 규칙이에요.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 14번 규칙에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태국이라는 뜻인데요. 네, 태국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단어만 보고 타이라고 쓴 다음에 이 Y의 소리를 가진 자음이 받침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한 번 더 적어주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 Y의 소리를 갖는 자음은 별도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네, 이어서 15번 규칙 보도록 할게요. 네, 15번 규칙이에요. 종자음, 즉 받침에 단모음 이나 단모음 우가 있을 때 단모음 이나 단모음 우는 소리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발음도 하지 않겠죠. 자, 예시를 통해서 봐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치읓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치읓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장모음 아가 왔어요. 자, 받침, 즉 종자음으로 어떤 자음이 왔죠? 그렇죠. 받침으로 왔을 때 시옷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 왔죠. 그래서 차타고 읽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종자음, 즉 받침에 있는 단모음 이는 소리 나지 않는다,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써주지 않고 그냥 차타고 발음합니다. 네,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히읗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히읗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모음으로 장모음 에가 왔고요. 자, 받침으로 어떤 자음이 왔죠? 그렇죠. 받침으로 왔을 때 시옷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 왔어요. 그래서 헷 하고 발음하고요. 이 규칙에 따라서 받침, 즉 종자음에 오는 모음 우는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헷 하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총 15개 규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바로 이 음절인데요. 태국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글자를, 이 음절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음절을 발견하시면 이 자음과 자음 사이에 장모음 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버리라고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읽어보면 이 음절은 초자음에서, 즉 이 맨 앞에 있는 비읍의 소리를 갖는 자음에서 모음 어가 생략된 것으로 벌이라고 발음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예시를 통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그렇죠. 이 자음, 비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 뒤에 어떤 모음이 생략돼 있었죠? 그렇죠. 모음 어가 생략돼 있었죠. 그래서 버하고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에 모음으로 단모음 이가 왔죠. 그리고 여기 읽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떤 자음이죠? 쌍시옷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이죠. 쌍시옷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음에, 자, 이 모음은 어떤 모음이죠? 그렇죠. 단모음 아죠. 자, 이 단모음이 받침이 있어서 받침을 갖는 경우라서 이렇게 변형된 거죠. 그래서 싸하고 읽을 수 있고요. 자, 받침으로 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 자음이죠? 그렇죠. 시옷 소리를 가지는 자음이죠. 그래서 멀리삿 하고 발음합니다. 네,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음절일 경우에 이 비읍의 소리를 가진 자음 뒤에 어떤 모음이 생략돼 있다고요? 그렇죠. 모음 어가 생략돼 있다고요. 그래서 버하고 읽고요. 리을의 소리를 가진 자음에 단모음 이가 오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음은 어떤 자음이죠? 그렇죠. 쌍지읒의 소리를 가지는 자음이에요. 그리고 모음으로 장모음 아가 왔고요. 자, 받침으로 봤을 때 어떤 소리를 갖는 자음이죠? 그렇죠. 기역의 소리를 갖는 자음이죠. 그래서 머리 짝 하고 발음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15개의 변형 모음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려우시더라도 꼭 꼼꼼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숙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저와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สวัสดีค่ะ